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어로캐스트 5화 2부입니다. 2부입니다. 네, 오늘 이제 2부에서는 리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나왔던 그 대표적인 만화들의 어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2월, 3월? 2월. 2월. 2월에 그 가장 많이 팔린 만화들에 대한 네. 정보가 나왔죠. 그래서 좀 만화 판매량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잠깐하고. 그 다음에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자, 탑 코믹스 포 마치, 그러니까 마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3월에 그러니까 발표된 네. 2월 판매량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탑 10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탑10 저 1위 뭡니까 1위 저거? 참 이상해요. 오펀 블랙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거 근데 미국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쇼라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IDW가 예전에 그 입문서 특집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이제 그런 미디어 크로스오버 그쵸. 그래서 드라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하는 거 갖다가 만화로 옮기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번에 그거가 1위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루트 크레이트라고요. 음. 미국에서 이제 랜덤한 그런 상품들 이렇게 쪽쪽 넣어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 서비스 뭐 어떤 그런 네, 식의 그런 게 있다고 예. 들었는데 그걸로만 20만 장이 나갔다고 들었어요. 이야. 그것도 이슈로 이렇게 넣어서 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코믹스의 그런 다이아몬드의 그 통계에 잡힌 그 양이 20만 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보면은 오펀 블랙의 그런 지금의 인기는 아무래도 그 루트 크레이트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루트크레트의 영향이 크고 그리고 역시 2위는 다스베이더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넘버 원이 참 많아요. 예. 다스베이더 있고 그다음에 3위 스파이더 그웬. 음. 스파이더 그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쎄요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1화다 보니까 2화가 이제 금방 공개가 되긴 했는데 네 스파이더 그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코스튬이 워낙 디자인이 잘 됐잖아요. 네. 그 인기를 아무래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걸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슈에서 두 번째 이슈로 갈 때 판매량이 확 떨어지는 게 드랍을 있죠. 많이 하죠. 정말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200만 부를 팔아놓고 물론 저 배트맨보다 많이 팔린 게 절대로 무슨 뭐 우습게 볼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절대 우습게 볼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 지금 여기에 5, 6위에 있는 배트맨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평상시에는 1위에 있는 평상시 만화라는 1위입니다, 거를 쟤네들이. 네.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스베이더의 드랍률이 나쁘지 않다는 나쁘지 것도 않죠. 굉장히 그쵸. 좀 눈여겨볼 만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재미에 있어서는 다스베이더 1은 그러니까 약간 그 캐릭터를 약간 캐릭터와 어떤 시리즈 방향 같은 걸 제시하는 그쵸. 그런 거였고 2에서 이제 그 대왕님의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대왕님의 뒤끝과 굴욕과 이런 거를 이제 그 되게 재밌게 보여줬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에서 2로 갈 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가 되게 그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 1이 이제 순위를 올린 게 여기도 이제 9에서 보이고요. 시작하고 이런 경우 저렇게 이제 실크처럼 저 정도 되는 경우에는 저 정도가 보통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의 보통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반적. 그리고 이제 조만간 가면서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해서 뭐 30에서 40위권에서 이제 안착을 하면 그러면 성공적으로 성공이라고 보면 그러면 되죠. 성공이라고 특히나 하는 이제 실크 같이 이렇게 갑자기 처음 등장한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이슈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픽 노벨 그러니까 이거는 묶어서 이제 나오는 거. 단행본으로 묶어서 예.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가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순위를 올린 것 중에 DC와 마블이 있는데 예. 저것 중에 두 개, 그러니까 DC에서 나온 슈퍼맨 어스 1이라든지 네. 키캐스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으로만 나오는 그런 만화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미지가 그러니까 거의 다 싹 쓸고 있다고 거의 봐도 석권을 하고 무방하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 봐도 네. 가격 정말 착해 이미지가. 저게 저 35달러는 왜 저거 안 착하잖아요. 저 하드커버라서. 하드커버. 예, H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드커버라서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래서 그 그래픽 노벨 그러니까 단행본 시장은 이미지가 많이 쉬고 있다. 많이 쉬고 있다. 네, 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켓 마켓 쉐어. 쉐어가 이제 이렇게 드디어 되네요. 공개가 됐는데 네. 뭐 이제 마블하고 DC, 마블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에 스타워즈의 덕을 본 바가 아주 클 거예요. 마블은 스타워즈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이슈로 런칭한 게 2월에 굉장히 많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블이 이제 거의 한 40%, 음. DC, 뭐 이미지, 그다음에 IDW가 있고 네. 그 아래로 가면 이제
갑자기 드랍이 팍 커지는 걸 다시 보실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블하고 DC는 이제 비슷한 선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이미지로 넘어가면서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죠. 그리고 IDW로 넘어가면서 조금 떨어지고 네. IDW 밑으로 다크호스에서 확 떨어지고 다크호스 미만으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회사 부심 부리면서 막 이러지는 마시고 예, 그건 그냥 좋은 게 흥미 아닙니다. 삼아서 예. 네, 보시면은 좋을 것 흥미 같아요.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리뷰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리뷰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의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은 바로 하워드 더 덕입니다. 하워드 더 덕입니다. 더덕. 이거는 네, 더덕이죠. 예.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밀었던 작품이죠. 음.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구나. 저번 주 나왔을 이번 주 맞네요. 이번 네. 주 나왔을 때 제일 미는 작품인데 하워드 더 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자스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맷 프랙션과 함께 이미지에서 섹스 크리미널즈의 작화가입니다. 작화죠.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작품은 이게 아마 처음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섹스 크리미널즈에서 이제 칩 자스키의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맷 프랙션의 글과는 별개로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치 있고 재밌는 사람인지가 많이 잘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10분 발휘한 게 아마 이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하워드 더 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넥서스 오브 올 리얼리티즈라는 그런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의 차원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넥서스들과 달리 모든 그런 현실들과 모든 평행 우주들과 이어지는 그런 차원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원래 퀘월드라는 그런 우주에서 살던 주민이었지만 지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워드 더 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말하고 걸어다니는 그런 오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방인 이 캐릭터의 그런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지 않은 세계에 갇힌. 네, 그쵸. 네. 근데 그 전에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순간에 아무튼 네. 자신이 좀 익숙해져 간 세계에 갇힌 이 옛날에 이제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표지 위에 있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맨싱이라든지 이런 그런 좀 뭐랄까 좀 기묘한 그런 생명체들과 이렇게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디즈니에서 이거 도널드 덕 그거 표절 아닌가요? 하면서 네. 소송을 걸어서 한동안 모습을 안 비치다가 한동안도 못하다가 드디어 아이러니하게도 마블이 디즈니에 인수가 그쵸. 되면서 등장을 네.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첫 네. 등장부터 이제 강렬합니다. 감옥에서 갇힌 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단골 손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타라템이라는 캐릭터와 그러니까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여자와 이제 같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서 이제 지금 처음 만나고 나중에 이제 하워드 덕이 이제 하워드 덕이 이제 탐정이 됐어요. 예. 사설 탐정이 됐는데 한 고객에게서 의뢰를 받아서 도둑맞은 그런 목걸이를 찾아주세요라는 그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좀 웃긴 그러니까 제가 하워드 더 덕이 참 재밌는 게 이런 유머가 되게 넘쳐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처럼 분장한 여자가 네. 그 자기 가보를 훔쳐갔는데 경찰에서 그 여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캣우먼이다. 블랙캣이죠, 저 지금? 블랙캣이죠. 네. 캣우먼이다라고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파이더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 찾는데 블랙캣이랑 너랑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잖아 하면서 했는데 스파이더맨은 거절을 해요. 그냥 너 말썽 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타라템 전에 감옥에서 만난 타라템과 다시 만나서 블랙캣의 행방을 너무나도 쉽게 알아내서 네. 그 블랙캣의 그런 사는 곳에서 이제 목걸이를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걸이를 훔쳐내요.
근데 그러던 중 갑자기 이상하게 등장한 제 3자에 의해서 어떤 총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워드 더 덕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장면인데 스파이더맨이 그 하워드 덕의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걸 듣고 찾아와가지고 하워드 더 덕이 이렇게 연기만 남기고 사라진 걸 보면서 벤 삼촌 막 이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너무 적절하고 진짜 이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미친 듯한 장면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저러고 나서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오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 안 나와요. 네. 왜냐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콜렉터 같은 존재에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등장한 이 이상한 인물이 뭔가 좀 기묘하고 좀 신비로운 그런 종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콜렉트하는 그런 사람에게 넘긴다고 했거든요. 용병이라고. 그래서 그 콜렉터 추정상 콜렉터의 감방 안에서 로켓라쿤이랑 만나면서 끝납니다. 적절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켓라쿤이 등장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하워드 덕이 깜짝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매 페이지 매 컷에 유머가 있어요. 되게 유머가 있고 재미있고 술술 읽히고 그러면서도 사건이 함몰되지 않고 유머에 함몰되지 않고 사건 자체도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참 뭐랄까 캐릭터를 매력 있게 설명을 하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제 좀 아쉬운 점 하나를 꼽자면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워드 더 덕이라는 캐릭터가 좀 이방인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도 이제 그 자신의 세계가 아닌 이런 세계에 이렇게 해서 좀 낯선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빚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머지 주변 인물들이 이 말하고 걸어다니는 오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설정 같은 거를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만화는 이제 호그아이입니다. 호그아이가 너무 입에 착착 달라붙네. 호크아이. 그럴 거면 아까 그것도 그냥 더덕이라고 하시지. 호크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웹프렉션이 아직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거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케줄상 그냥 바로 시작을 먼저 해버린 것 같아요. 호크아이를 맡게 된 거는 아무래도 화살 성애자, DC에서도 화살 궁수 캐릭터를 썼던 이제 제프 르미어가 이제 호크아이를 이제 맡게 됐는데요.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되게 서정적인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서정적인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니, 그 호크아이의 형이죠. 클린트 바튼의 형인 바니 바튼이랑 이제 어렸을 적 그런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둘이 이제 고하고 그다음에 또 클린트 바튼 같은 경우에 또 청각장애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둘이서 그런 다른 그러니까 포스터 홈으로 가는 입양이 됐는데 그 둘이서 이제 뭔가 좀 학대 같은 걸 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입양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잠열시키고 막 구타가 일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는 모습을 어린 시절 같은 거를 이제 회상하는 장면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 시킨 거를 빼먹고 두 형제끼리서 이제 개구리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차되는 것이 또 바로 또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서정적이고 수채화를 써서 그런 좀 노스텔직한 그런 느낌을 준다면 하다가 이렇게 이런 현대에서 일어나는 이 지금은 이제 케이트, 그러니까 또 다른 호크아이죠. 제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호크아이. 그러니까 클린트 바튼이 없는 동안 호크아이 역할을 맡았던 케이트 비숍하고 둘이서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하이드라 본거지 이렇게 쳐들어간 그 장면으로 또 다른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케이트 비숍이 제자 연인 대체 호크아이 모든 그렇죠. 관계가 참 복잡해요. 맞아, 이 둘이서 연인이라기는 좀 그렇고 둘이서 이제 좀씩 깔짝대는 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 전에 그리고 있던 데이비드 아하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연결이 되죠. 같은 작가인데 음. 같은 작화가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게 참 용하죠. 네. 그래서 두 개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앞쪽 거는 좀 서정적이고 그다음에 좀 몽환적이고 뭔가 좀 그렇다면 뭉클한 게 여기는 있다면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액션 활극이 예. 다시 시작되고 색감도 완전히 밝아지고 아주 원색에다가 밝고 막 좀 활기찬 색 그런 색으로 되면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르미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써오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죠. 가족, 그다음에 어떤 성년이라든지 청소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형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런 테마를 반복해서 써오는 그런 작가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첫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옛 형 바니랑 추억이죠. 그러니까 최근 호크아이에서 바니가 죽었어요. 마피아들, 러시아 마피아들의 손에 죽었는데 그 불호 형들한테 네, 죽었구나. 불호 형들한테 죽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 둘 형제 간의 그런 장면 같은 거는 왠지 좀 뭉클하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 반면에 이제 케이티 비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하와 매프렉션의 그런 좀 활극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좀 유머 있고 위트 있고 둘이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그런 사랑 싸움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그런 두 개의 이야기 간의 그런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우가 될지 네. 그게 조금 기대되는 거고 네. 이제 마지막 장면에 살짝 이렇게 힌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라에서 어떤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실험을 이렇게 보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래 이제 바친 클린트 바튼과 그다음에 바니 바튼 간의 그런 우애 넘치는 그런 모습과 예. 이렇게 교차되고 어린 있어요. 시절과 이제 교차가 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크아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랄까 완전히 그런 아하와 레프렉션을 아예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지만은 그 전 작가들의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작화라든지 아니면은 좀 글의 그 내용 같은 걸 통해서 그 전 작가들의 그 잘하던 그런 것들을 답습을 하면서도 뭔가 좀 새로운 걸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시도하려고 보여줘서 하는. 네. 저는 굉장히 이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도 르미어니까. 예, 저도 네.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사실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될 때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준비를 하면서 좀 오늘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하게 될 거는 아캄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여러 그 DC에서 여러 타이틀을 진행하고 있는 피터 토마시가 네. 이번에 이제 6월 첫째 주였던가 6월 첫째 주인가 그때 이제 네. 나오게 되어 있는 아캄 나이트 게임이죠. 예, 락스테디 게임즈의 배트맨 아캄 나이트의 타이인 만화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디지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로 매주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세 개를 모아가지고 그 프린트 이슈 하나가 나옵니다. 프린트 이슈 5개인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슈 15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짧은 타인을 지금 하려고 이제 짧은 타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캄 시티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캄 시티 끝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아캄 나이트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네. 내용을 좀 잊고 이제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을 소개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좀 이제 설명을 해놓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일단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만화의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 토마시의 조커파리. 그렇죠. 조커파리. 토마시의 조커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트맨 아캄 시리즈 자체가 그쵸. 그 오리진 때도 데스스트로크와의 대결 막 이런 거 해놓고 그러니까요. 결국에 조커파리를 했거든요. 조커파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캄 나이트도 조커파리가 아닌가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계속 지금 조커예요. 항상 보면 네, 아캄 그러니까. 시리즈 자체가 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캄 나이트에서는 그래도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커가 나옵니다. 조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이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가지 선이 있어가지고 걱정되는데 하나는 조커파리 라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캄 나이트 새 캐릭터죠. 그쵸. 새 캐릭터는 아캄 나이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캐릭터들 사이에 이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음모 그런 걸 좀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서로 따로 떨어진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그래서
아캄 시티가 딱 끝나고 이제 그 아캄 시티를 떠나는 시점에 갑자기 우리의 그 예, 아캄 오리진 큐셔너 일렉트로큐셔너가 나와서 이제 하다가 이제 배트맨을 이렇게 갈구다가 결국엔 또 발립니다. 발리죠. 네, 역시 결국에도 이렇게 발리는데 발린 다음에 이제 그냥 내버려 둔 걸 갖다가 이 아캄 나이트가 와가지고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아캄 나이트가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되고 아캄 시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아캄 나이트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이에 그 본격적으로 조커 파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예. 본격적으로 조커 파리가 시작돼서 그 조커의 그 시체에서 막 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해부하는 사람들이 막 네네. 개발사에 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럼 조커가 살아있던 건가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조커가 이제 그 자기가 준비해놨던 클립이 이제 재생이 네. 되면서 그 자기의 그 시체를 갖다가 할리퀸에게 갖다주는 사람에게 뭐 100만 달러가 주어진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캄 그 수용소 있잖아요. 네. 아캄 수용소 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배트맨을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여기가 이제 함정이죠. 그렇죠. 그 함정을 갖다가 그 아캄 나이트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내 손으로 내 방식대로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구해주려는 좀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어허. 되게 티피컬한 그런 이제 그런 약간 안티히어로 악당 비슷한 이제 그런 게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캐릭터 지금 계속해서 락스테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스케어크로우입니다. 스케어크로우죠. 스케어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캄빵 그러니까 아카모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케어크로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그 특유의 보스전. 그렇죠. 굉장히 그 특이한 그 보스 스테이지들과 그런 게 이제 아캄 시티에 없어서 이제 좀 그 되게 실망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스케어크로우가 이번에 중요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 스케어크로우가 이제 다시 이야기로 이제 들어오는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커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거에서 또 조커가 또 나와요. 조커가 또 나와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갖다가 막 말도 안 되는 농담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트맨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얘기들이 그 아캄 오리진에서 했던 얘기들하고 얽히면서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시의 조커 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게 진행되는 건 맞아요. 재밌게 진행되는 건 시원시원하게 맞고 진행되고 그쵸. 있고 그리고 이제 락스테디가 되게 배트맨의 이야기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진행하는 네, 능력이 그쵸. 있는데 그것과 같은 선에서 되게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되는 거는 그 아캄 나이트가 나이트마저도 예, 조커 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그쵸. 전조를 예, 여기서 드리우고 있는 게 좀 불안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아캄 나이트는 이제 조커하고 좀 무관하게 좀 다른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이 시리즈에서 지금 조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커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디지털로 했을 때 한 세 번째 이슈까지는 좀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조커 파리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뭐 토마시가 우리가 되게 무난무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난무난하죠. 네, 그래서 네. 뭐 큰 단점 없이 저게 진행되는 이야기고 아캄 나이트 그 게임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저도 좀 예고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쯤 이제 이슈 하나당 1달러예요 지금. 네, 싸죠. 예, 그러니까 다 해도 15달러.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비싸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보기 시작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스타워즈가 세 가지의 시리즈가 진행되고 네. 있는데 드디어 프린세스 레이아가 나왔습니다. 프린세스 레이아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걸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다스베이더나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스타워즈 시리즈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존 익스펜디드 유니버스를 일단은 잊어버리고요.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 나가되 그 익스펜디드 유니버스에서 있었던 요소들을 갖다가 하나둘씩 따오는 네. 그러니까 익스펜디드 유니버스에서 있었던 요소들을 따오면서
영화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을 재해석하는 약간 좀 그런 방향으로 그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베이더가 좀 평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스베이더는 그 영화에서도 굴욕을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영화에서도 계속 그 하라고 그 막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계획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안 되잖아. 안 되고. 으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에피소드 5에서도 이제 아들을 갖다가 내가 네 애비다 하고 네. 같이 은하계를 점령하자 했는데 싫은데요 빠이 이렇게 되고 해서 되게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강조해가지고 하는 게 좋았는데 프린세스 레이아도 그 비슷한 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혹시- 방향 네. 자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 공주라는 영화상에서는 거의 이제 캐릭터가 없다시피 한. 그쵸. 그쵸. 캐릭터가 그냥 좀 독립적이고 좀 자주적이고 좀 그런 흔한 페미니스트 캐릭터. 예. 그런 캐릭터에 불과했던 레이아 공주를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가 아무래도 이거 같긴 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그 줄을 좀 약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줄을 좀 약간 잘못 잡은 것 같은 게 일단 시작 지점은 제일 흥미롭습니다. 그쵸. 시작 지점은 제일 흥미로운 게 이거가 이제 그 솔로와- 다 잘 아시다시피 에피소드 4의 마지막 장면이죠. 빰빠라바밤빰빠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그거가 끝나는 장면 그 시점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에서 딱 시작을 하고 해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 거가 뭐 이제 익스펜디드 유니버스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기긴 했는데 제국은 건재하고 기지를 들켰죠. 그쵸. 그래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탈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이제 단합해서 탈출을 해야 단합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그 공주가 그 영화에서 그 자기 그 부모님하고 자기 동족하고 다 있는 행성 자체가 완전히 행성이 날아가는 통째로 거예요. 개발살이 그쵸. 나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도 전혀 뭐 슬퍼하는 게 안 보인다고 아니 저희 그 얼음 공주님께서 막 이러고 뭐 하면서 되게 깝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아 캐릭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저는 이런 식의 앵글이 나올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아 자체가 그 이벤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예. 그러니까는 그런 동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없었죠. 예. 그리고 아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엘더란이 되게 흥미로운 건데 엘더란이 제가 알기로는 영화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쵸. 영화에서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개발살 났다더라. 진짜 개발사에 났다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개발사에 났다밖에 없는 그러니까 익스펜디드 유니버스 찾아봐도 다른 걸로 잘 언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그 엘더란 오리진을 갖다가 되게 찾아가려는 그런 얘기예요. 그쵸.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타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처에서 되게 까이고 그리고 이 반군 지도부 쪽에서는 너는 현상금도 걸려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슬퍼하고 있으면 된다.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있어라.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이제 탈출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 엘더란 출신의 조종사인 에반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에반하고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에 이제 비슷한 그런 식의 이제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 모성이 터졌는데 모성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개발살이 났는데 이렇게 뭐지 느끼는 게 하나도 없냐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서 까이는 와중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네, 그쵸. 둘이서 엘더란의 유민들을 예. 다시 모으자. 예. 엘더란의 유민들을 모으자. 그래서 그 유민들을 지금 그 제국에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네. 나와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스님이 모든 제일 마음에 안 그- 드는 예.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 뭐지 그 만류를 이제 주변 만류를 뿌리치고 뿌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예, 빠져나간 몰래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뿌리치고 몰래 빠져나간 건데 네. 몰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파일럿 둘이 막습니다. 근데 파일럿 둘이 그냥 듣보잡 파일럿 1, 2가 아니고 아니라 그 뭐지 루크. 세계관 그 최강 파일럿 둘이 그쵸. 루크 스카이워크하고 웨지 안틸레스가 둘을 막아요. 그러니까 둘을 막는데 그걸 갖다가 에반이 기지를 통해 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렇죠. 기지를 통해서 이 둘을 속여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그런 게 물론 이제 그 말로 속여가지고 한 거가 있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기존까지 그 전까지 지금 다른 만화들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하면 그 기존 세계관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아예 무시하지 않고 그 틀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가면서 이제 재해석을 하려는 좀 그런 거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이거는 갑자기 그 전까지 가장 뛰어난 파일럿 둘이었던 캐릭터 둘을 갖다가 해놓은 다음 그 모셔놓은 다음에 그거를 뛰어넘는 캐릭터가 딱 있었다 이러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지 그 스파이더버스에서 실크가 처음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실크가 처음 튀어나왔을 때 그때 피터 파커 팬들이 느꼈던 그런 그 좌절감과 비슷하지 않았을지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존재하던 캐릭터를 약간 좀 소비해서 예. 그 새로 등장한 캐릭터를 띄워준다는 느낌이 좀 예, 그게 좀 강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있어가지고 좀 레이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점은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스타워즈 본 시리즈, 오 다스베이더 본 시리즈, 아이가 재밌겠다. 레이아가 뭐 하려고 그러지? 레이아는 솔직히 저도 테리도슨 그림 때문에 지금 저는 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레이아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이아가 캐릭터로서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스타워즈 한 솔로 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좀 되게 로그 그쵸. 예, 그런 막 좀 흥미진한 그런 모험거리도 많고 네. 뭐 밀수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뭐 해적질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루크하고 웨지를 갖다 따돌리는 게 한 솔로다.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되면.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캐릭터가 이렇게 버리니까 좀 황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이 텔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레이아로 하려고 했으면 시작점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점 자체는 일단 그저 그랬고 만약에 앞으로 보신다고 할 때 1부터 보시는 것보다도 이제 뭐 2에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모험 그러고 보니까 2에서는 이제 에피소드 1에서 나왔던 나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부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나부가 이제 프리퀄 이후로 또 잘 안 나왔었어요. 그쵸. 프리퀄 이후로 안 나왔던 성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4 이후에 나부가 어떻게 됐을지 그걸 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언제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요. 어색해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마코 쌤이 나오실 수 있으려나요? 봐야죠. 그러니까 마코 쌤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오늘 타이틀에서는 또 이 타이틀 리뷰에서는 이제 마블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마블 소식 같은 거 이제 전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 게스트 분들 같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항상 게스트를 받고 있고요. 네,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거기에 이제 저희 메일 주소 있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히코를 통해서 네. 히어로 코믹스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게스트 하고 싶어요라고 네. 하면은 뭐 직접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 뭐 스카이프 같은 걸로 얘기를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안 보는 타이틀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뭔가 그런 관점 같은 거를 제공해 네, 주실 그렇게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 히어로 코믹스 회원분들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5화 네, 여기까지로 하죠. 네, 5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